네, 안녕하십니까. 국제모유수 전문가 이은영 강사입니다. 현재는 파주의 아이통목이라는 육아상담소를 제가 18년째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자, 아기의 구강구조와 엄마의 유방 형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궁합이라고 그러죠. 궁합. 제가 우리 아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음 편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가슴 유두가 굉장히 크시면 거봉 유두라고 저희가 소위 좀 얘기를 해드리고요. 한몰 엄마들, 그런 엄마들 있잖아요. 제가 백병원의 간호사 엄마가 몇 년 전이에요.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제가 아기가 미숙아예요. 2.4kg 태어나서 지금 현재 2.5kg가 되면 이제 퇴원을 할 건데요. 모유수를 꼭 하고 싶어요. 근데 아이는 아직 병원에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산모님 와보세요 그랬는데 정말 유두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유두가 엄청나게 크니까 제가 유즙을 이렇게 마사지를 짤 때도 사실은 마사지 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머, 유두가 크면 남편복 많대는데 자기가 남편복 많아? 내가 물어봤더니 선생님 남편이 한 명이라서 모르겠어요.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한 명이죠. 그분이 다시 또 이혼하고 다른 남편을 만나도 계속 복이 있지 않을까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복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아기 입장에서는 좀 빨기가 좀 힘들잖아요. 근데 제가 이 아기가 퇴실하고 왔는데 깜짝 놀랐어. 아이 입장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유방 형태가 안 좋아도 아기 입장에서는요, 젖만 잘 나오면 되는 거야. 젖만.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젖이 어느 정도 나와주니까 이 아이가 입이 작더라도 먹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딱 봤는데 애기가 이렇게 막 유도 반만 물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지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성공을 시켰어요. 근데 작년에 또 전화가 온 거야, 엄마가. 근데 제가 입력을 안 시켜놨어요. 엄마가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저 백병원의 간호사인데, 백병원의 간호사 굉장히 많거든요. 저한테 관리받은 엄마가. 근데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미수가 났는데요. 이번에도 아기가 젖을 잘 못 물 것 같아서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 되면 엄마 유방, 제가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그러거든요. 기억이 안 나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제가 딱 한마디가 이랬습니다. 이거 못 모르겠는데요. 트레이닝을 많이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엄마가 거기다 카톡 썼어요. 선생님, 첫째도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한 번에 물었습니다. 그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단정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쵸? 형태보다 더 중요한 건 유즙의 양이다.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도 이제 상관관계는 있습니다. 그걸 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자, 요거가 이제 잔데, 우리가 지금 자가 큰 거밖에 없어서 제가 요걸 하는데, 제가 아까 신전성이라고 얘기했죠. 신전성. 자, 유륜하고 유두의 길이를 재는 거예요. 여기 길이. 딱 눌러서 요게 길이를 딱 재는 거예요. 쟀을 때 3cm, 2.5에서 3cm가 가장 좋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뭐가 중요하냐면요. 이거는 제가 일본의 레츠 스님한테 일본 가서 공부할 때 선물 받은 거예요. 두께를 이제 측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조금 아파요. 조금 아파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찝는 거예요. 엄마 가슴을 찝어서 여기를 쭉쭉쭉쭉쭉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두께 측정이 돼요. 두께 측정. 이 두께가 1.2cm 이하이면 젖을 잘 먹을 수 있어요. 그쵸. 1.2cm 이하. 그러면 1.5cm는 못 빠나? 아니, 빨아. 어떻게 빤다? 여기를 어떻게 해주면 되죠? 우리가 손으로 부기를 좀 빼주면 된다. 아시겠죠? 왜냐면 아기를 낳고 나서 4, 5일째, 어떤 엄마는 3일째 빠르면, 그죠? 확 젖이 뿔잖아요. 그랬을 때 어디까지 젖이 찬다? 유름까지 찬다. 그래서 엄마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선생님, 태어났을 때는요, 첫날에 이튿날 무지 잘 빨았는데요, 갑자기요 3일날 저녁 되니까 잘 못 빨고요, 4일날 됐더니요 젖을 딱 물렸더니 아기가 아니 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생각해보세요. 유방은 변하지 않았지만 유방에 어떤 게 호르몬 수치가 높기 때문에 크기가 커졌다야. 그러니까 유손포가 제가 그랬지 아까 200배까지 확장되니까 피부 조직을 다 어떻게 한다? 땡긴다야.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신전성이 어떻게 되죠?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드니까 아기가
혀로 말아서 먹어야 되는데 말 수 있는 공간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젖 먹이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죠? 유두름부 마사지를 충분히 언제까지 엿가락처럼 늘어날 때까지 해주는 게 가장 좋은데 초기 우려할 때는 이 호르몬은 신도 못 먹는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때는 어떻게 한다? 할 수 있는 만큼만 유두름부 마사지를 해준다. 이렇게 하시면 가장 좋겠죠. 아기가 젖을 잘 빨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사모님들 부탁이 있어요. 제가 오늘 온 엄마예요. 오늘 엄마 3일 됐어요. 퇴실하자마자 왔어. 퇴실하자마자 저한테 저는요 선생님 죄송하지만 요즘 코로나가 무서워서요. 조련을 안 가고요. 집에서 하거든요. 근데 유방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왔어요. 그러는데 깜짝 놀랐어. 유두와 유름부에 그렇게 각질이 많아. 엄청나게 많아.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엄마 우리 샤워할 때 여기 한 번도 안 닦았어요? 제가 그랬더니 제가 사실은요 조상기가 있어서요 좀 누워있으라 그래가지고 집에서 맨날 누워있었어요. 그래서 가슴도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한 번도 안 만졌어요. 그러시는 거야. 근데 유두 끝에 정말 때가 무지 많아요. 각화되잖아. 그쵸? 그래서 유즙이 우리가 16주 때부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계속 쌓인 거야. 젖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때처럼 이렇게 밀었어요. 때처럼. 그래서 요거 다이소 가시면 1,000원, 1,500원이면 사거든요. 요거 싸요. 엄청 싸. 이게 원래는 무슨 용으로 나왔어요? 얼굴 이렇게 닦는 거. 이게 용으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일본 가서 사가지고 온 거거든요. 우리 교육받을 때. 근데 다이소에서 싸게 팔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우리 비싸게 사가지고 왔는데요. 자, 얘를 유두 끝에를 이렇게 임신시에 살짝 이렇게 마사지 해주면 여기가 단련이 돼요. 근데 예전 16주 이후부터예요. 예전에 어르신들은 이거 안 해줘도 단련이 됐어. 뭘로 단련이 됐죠? 예전에는 브래지어 기능이 없었잖아요. 뭘로 했다? 광목천으로 했다. 광목천이 어떠죠? 까칠까칠하잖아. 그죠? 그러면서 여기가 많이 단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유방 형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구강구조 얘기할 거예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저는 신생아 출신입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체 계측을 다 해요. 그리고 젖을 잘 빠는지 안 빠는지 보기 위해서 단설소대를 봐요. 단설소대. 그게 뭐냐면은 우리 혀 끝 있죠? 이 끈 있죠? 끈이 혀 끝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혀의 끝이 하트 모양. 그거는 굉장히 가운데 타이트하게 딱 걸린 거거든요. 이런 아이들은 저 못 빨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뭘 어떻게 해? 잘라줘야 되지. 그치? 자르면 돼요. 시술이에요. 수술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제가요, 병원에서요, 이거 잘라달라고 그랬더니요, 선생님이요, 크면 하래요. 유도 아작나. 클 때까지 하면. 아시겠죠? 아니고요. 자, 대한모유 의사회를 들어가요. 그러면 오른쪽 팝업창에 단솔소대 전문 병원들이 리스트가 쫙 떠. 가까운 병원에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게 돈이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안 하시거든요. 한 10,000원 정도밖에 청구가 안 돼. 그러니까 정말 개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잘라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잘라야지 모유 수유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면 아기를 데리고 왔잖아요. 자, 신생아가 모방이 된다 안 된다? 되잖아요. 그쵸? 그럼 뭘 시키면 돼요? 그쵸? 뭘 시키면 된다? 자, 우리 산모님 중에 지금 뚜방이 엄마 있어. 뚜방이 엄마 예쁘잖아요? 자, 뚜방이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뚜방아 메롱해봐 그러거든요. 그러면 애기가 메롱한다 안 한다? 한다고요. 해보시라고. 한다고요. 그럼 메롱한다고요. 이 혀가 나오는 애들은 단솔소대가 없는 거야. 근데 얘 혀가 잘 못 나오는 애들은 메롱해봐 여기서 끝나. 아시겠죠? 그걸 보고 알 수 있고요. 구강구조. 또 하나는 아기가 잘 못 빠는 애들이 있어요. 못 빠는 애들. 아치가 높은 아이들. 입천장이 높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왜 변기에 맡길 때 뻥뻥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음압이 형성이 잘 안 돼. 그런 아이들은 질질질질 막 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들은 자, 입천장도 완만해집니다. 자, 아기가 음압 형성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된다? 그가 못하면 내가 해주면 되죠. 어떻게 한다? 내가 젖을 짜면 돼. 이렇게
그쵸? 그러면 아기가 좀 받아먹을 수 있다. 근데 엄마 입장에서 충분히 아기가 못 빨아내니까 전량 부족으로 빠질 수 있고 유선염으로 빠질 수 있고 하니까 좀 비워내라. 그게 답인 거죠. 언제까지? 아기가 좀 클 때까지 해주면 되고요. 혀가 두꺼운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유두 상처가 좀 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볼지체 살이 없는 애들 있어. 그런 애들. 여기가 빨리 쏙 여기 들어가는 애들. 그런 애들도 몸무게를 좀 키우면 빨리 좋아져요. 몸무게를 키우면.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아이들은 반드시 몸무게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자, 일본 이론에 의하면 60일만 되면 그래서 요즘에 나오잖아요. 50일의 기적. 60일만 되면 어느 정도의 모유수유는 이루어진다라고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